국민혁명당 12대 공약. 첫째,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키며 4차원 국가에 도전한다. 둘째, 자유통일을 위해 북한 정보원을 설립하여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속히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한다. 셋째, 대한민국을 망친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하여 독일이 만든 반나치법과 같이 반주사파법을 제정하여 주사파 세력과 그들이 만든 주사파 촛불 문화를 척결하고 전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며 불법 탄핵을 원천 무효화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문재인을 탄핵하여 역사를 바로 세운다. 넷째, 한미동맹을 이스라엘과 미국을 능가하는 신앙동맹으로 승격시켜 세계를 선도한다. 다섯째, 연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하여 중대기업을 10배로 확대하고 17개 광역도시에 송도 신도시와 같은 최첨단 기업형 도시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G2 국가로 나아간다. 여섯째, 원전 원상 회복으로 친환경화시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하며 청년 스타트업을 통하여 100% 고용시대를 창출한다. 일곱째, 전 군 대학화를 통해 대학 전면 등록금 면제와 국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5344 교육법으로 대안학교를 자유화하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척결한다. 여덟째,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하고 세금의 영광을 부여하여 세금 제도를 능동적으로 개혁한다. 아홉째, 4차 산업을 무기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 배치하고 핵재 처리 능력을 보유한다. 열 번째, 민간 세계 교민청과 세계 기독청,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 문화를 한류가 주도한다. 11번째, 전국 주택 유비쿼터스화와 101 해변관광 도로를 건설한다. 12번째, 국민혁명당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1150만 애국시민과 1200만 기독교인, 군번을 가진 2000만 애국국민을 기반으로 1000만 명 진성당원을 속히 확보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은 국민혁명당에 속히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정책위 의장 정영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꺼질 줄 모르게 불타오르는 이 폭염더위에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도 더위에 이기질 못해서 오늘 넥타이를 매질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폭염더위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이 생활의 불편함, 특별히 오늘도 이 자영업의 현실에서 정말 이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그리고 저임금 근로자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저희 국민혁명당이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어주고 여러분들에게 새날을 밝게 비춰주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빛이 되겠습니다. 국민혁명당 1000만 가입운동,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아름답고 또 멋있는 나라, 정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건국정신과 그리고 국가 발전의 정신을 이어받는 우리 국민혁명당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더위에 고생 많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장서서 1000만 당원 가입에 더욱 가열찬 투쟁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혼자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정광훈 목사님께서 어저께 미국의 OKN이죠. 원 코리아 네트워크와 함께 국제 인터뷰를 전격적으로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본인에게 가해지는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인권 탄압과 그리고 사랑제일교회를 향한 종교 탄압의 그 실상을 폭로하면서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의 서면 증언서가를 미 의회 톰 랜터스 인권위원회가 채택하게 된 그 전반적인
모든 과정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제가 오늘 자세하게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중요한 게 말이죠. 지난 7월 13, 14, 15일 워싱턴 DC에서는 아주 중요한 국제 행사가 하나 열렸습니다. 그 행사의 이름이 뭐냐면은 IRF 서밋 2021입니다.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은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Summit 2021, 즉 국제 종교 자유 지도자 회의라는 것입니다. 2021년 국제 종교 자유 지도자 회의라는 것인데 우선 그 행사와 관련된 IRF의 홈페이지를 한번 우리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한번 열어주시죠. 네, 저 홈페이지 쭉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달라이라마를 비롯해서 세계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종교의 다양성을 추구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 일과 관련한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 또 인권 운동가들이 이 회의에 많이 참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했던 폼페이오 의원도 여기 관계되어 있고요. 계속 좀 한번 올려가 주십시오. 그러다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앞쪽에 사진 4개 가운데 2개가 보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샘 브라운백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그 카트리나 렌토스인데요. 우선 샘 브라운백이라는 사람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미국의 켄터키주의 상원 의원을 지낸 교회 장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제 종교 자유 대사라는 직함을 받고 2018년도에 받았죠. 그래서 올해까지 국제 종교 자유 대사로 활동을 하는데 이 IRF를 이끄는 그런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게 되면은 금발머리의 여자분은 누군가 하게 되면은 카트리나 그 렌토스 스윗인데 이분과 샘 브라운백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것이 이 IRF입니다. 이 두 분이 이번에 국제 종교 자유 지도자 회의에 공동 의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했던 분들입니다. 특별히 카트리나 렌토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를 만들었던 톰 렌토스 의원의 딸입니다. 톰 렌토스 의원은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주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는 분이죠. 네, 이번에 IRF에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에게 아주 중요한 그 레터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 좀 열어봐 주시죠. 네. 이 서밋에서 보내온 공식적인 초청 레터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에게 이 카트리나 렌토스와 그리고 샘 브라운백이 사인을 해서 보낸 이 초청장에는 전반적으로 이 IRF 서밋 행사가 어떤 행사인가, 국제적으로 이념을 떠나서 종교의 차이를 떠나서 인권 탄압과 종교 탄압의 실상을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국제적인 대처를 논의하는 그러한 행사에 이번에 한반도의 인권과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정광훈 목사님에게 이 행사에 참여해서 연사가 되어달라는 그러한 스피커가 되어달라는 초청장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 화면에 잘 보이시죠? 빨간 줄을 친 부분이 있습니다. 저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Your presence would be a powerful addition to this history gathering. 자, 이거 좀 실감나게 번역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전 목사님이 이번 행사에 오시면은 우리 IRF 서밋 2021 행사를 더욱 빛나고 끝내주게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파워풀 에디션. 예, 아주 더욱 빛나게 해줘. 아주 끝내주는 행사로 만들 수 있는데 당신이 꼭 왔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간곡한 표현을 이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의 인권과 종교 탄압의 실상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직접 겪었던 그 이야기들을 증언, 테스티모니를 통해서 우리의 그 실상을 파악해서 국제적으로 이에 대한 대처를 같이 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이 초청장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미국의 국제 종교 자유 지도자 회의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연사로 스피커로 초대를 했다라는 것은 정광훈 목사님의 위상이 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과 국민혁명당을 지지하는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제는 국제사회가 정광훈 목사에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국민혁명당 대표에게 국제의 시선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에 이 초청장을 받고도 우리가 시간이 안 돼서 못 갔지만은 이 초청장을 더 일찍 받았어도 아마 이 정부에서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정광훈 목사님의 국제 행사에 갈 수 있도록 과연 허용을 했을까? 지금 출국 정지 상태, 금지 상태입니다. 이 정부가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해외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부자유스러운, 그리고 종교 지도자의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이런 엄청난 박해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 주사파 정권은 정광훈 목사님, 정광훈 당 대표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와 그리고 주사파 척결을 위하여서 범국민운동을 벌이며, 그리고 종교적인 신앙과 기독교적인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이 선지자적인 그런 예지력을 가지고 전 국민들을 깨우치시는, 그리고 문재인 주사파 공격의 심장을 향해서 날카로운 비수를 꼽는, 그래서 전 국민이 이 주사파 척결에 앞장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발전 개발 정신을 이어받아서 21세기의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고자 하는 정광훈 목사님의, 정광훈 당대표님의 국민혁명당, 여러분, 이 국제사회가 정광훈 목사님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여러분, 1000만 당원 가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코드를 누르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국민혁명당의 당원으로 가입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행사에서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정광훈 목사님께서 직접 참석을 못하지만은 이 IRF에서는 마지막 날 밤 행사 15일 날 클로징 디너에는 말이죠, 이번 국제 행사에 참석한 전 세계에서 모인 종교 지도자들과 미국의 인권 종교 운동의 지도자들, 종교의 자유와 인권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서 모이는 약 600명의 그러한 그 관계자들이 모인 이 마지막 행사에서 자랑스럽게도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3분 40초짜리 연설이 이번에 방송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좌우 이념을 떠나서 오직 종교의 자유와 그리고 인권의 자유를 위해서 모이신 분들이, 문재인 좌파 정부, 주사파 정부가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가혹한 인권 탄압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종교 탄압이 그 실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해서 이 연설이 끝난 이후에 정광훈 목사님의 연설 동영상과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한 written testimony라 그래요. 서면 증언서가 바로 그 유명한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제가 사실로 밝혀주기 위해서 잠시 후 증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IRF 국제종교자유지도자 회의에서 마지막 날에 공개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연설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Join us in welcoming Reverend Jung Hwan Hong.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교회를 해체하기 위하여 극렬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President Moon Jae, during his presidency, has continued to oppress the South Korean church.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대한민국을 편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And the reason for that is because of his intention of wanting to dismantle the South Korean country in order to pass it on to North Korea. 이 일에 대하여 우리 한국 교회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And that is why the South Korean church today cannot agree with such criminal acts. 이렇게 잘 진행되던 대한민국에서 And so in such a country of prosperity today, 지금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there is a very unfortunate happening in this 그것은 country. 곧 문재인 대통령. And that is our leader, President Moon Jae-in.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게 포섭된 간첩으로 보여집니다. We see that he is as if a spy acting for the good being. 그는 지금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He's trying to dismantle the Republic of Korea.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미국과 일본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신앙 자유동맹으로부터 And he is trying to dismantle this nation from an alliance 완전히 분리시켜서 founded upon religious freedom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로 가는 공산동맹으로 편입하려고 하고 with 있습니다. other countries of liberal democracy and trying to ally with other countries of communism and socialism. 이제 그들은 철저히 준비를 해왔고 They have been preparing this for many years.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을 개헌하고 And now they're trying to amend the Constitution of Korea 대한민국을 지켜온 보안법을 폐지하고 and trying to dismantle the National Security Act. 드디어 마지막 행동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And their utmost motive and their final act. 이와 같은 위기를 맞이한 대한민국에서 And so in such a crisis as such, 문재인의 범죄 행위를 중지시킬 어떤 단체도 없습니다. there is no association in this country that can stop his criminal acts.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And so in response to those 3 years, 저를 감옥에다가 3번 가두었습니다. they have tried to imprison me 3 times. 지금도 또 저를 계속 감옥에다 가두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And they're continuing to attempt such imprisonment efforts. 그러나 우리 1,200만 기독교인들은 결코 그들의 악한 행위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But the 12 million South Korean Christians cannot accept or approve of such criminal acts and will not stop. 심지어 코로나를 빙자하여 And even using the coronavirus pandemic 한국교회 예배를 금지시키며 as an excuse to oppress the South Korean church, 마치 과거의 로마의 네로 황제 같은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as of King Nero of the Roman Empire. 문재인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And so with regarding President Moon Jae-in's criminal act, 미국이 앞장서서 if America can lead this effort, 꼭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we ask that you help us in such a cause. 네, 여러분, 이 영상 잘 보셨죠? 그날 마지막 날 클로징 디너에 참석했던 약 600명의 세계 종교 자유 지도자들과 그리고 인권운동가들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각종 대표들은 이 영상을 바라보고 한국의 문재인 주사파 정부가 정광훈 목사에 대한 그 인권 탄압과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종교 탄압, 나아가서 넓은 의미에서 한국 교회 탄압에 얼마나 그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를 그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그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또 등재가 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서면 증언서가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제가 직접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열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그 증언서들이 채택된 것에 관한 내용들을 보이는데 지금 Submitted for the Record라 해가지고선에 그 서류로 제출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쭉 내려오면은 네 번째에 레버렌 전광훈 이렇게 해서 그 스테이트먼트가 Submitted for the Record 그 기록이 제출되었다. 승인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문 그 서면 증언서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그 이번에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에 그 등재된 그 영문 그 서면 증언서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문서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제가 소개는 안 해드리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또 정광훈 목사님께서 연설하셨던 짧은 그 내용 안에 원래 5분짜리 영상이다면 시간상 3분 40초 정도만 틀어드렸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여서 이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에서는 이 서면 증언서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문재인 좌파 정권, 이 주사파 정권에 대해서 정말 미 의회가
인권 탄압과 종교 탄압에 대한 이 정권의 그 만행에 대해서 의 심각성을 깊이 우려하면서 이 증언서를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채택을 했는데, 여러분 이 톰 렌토스 인권위가 어떤 곳인가 하게 되면 말이죠. 톰 렌토스 의원이라 정치 국회의원이 과거에 세운 것입니다. 그분 사진을 한번 좀 올려봐 주시겠어요? 톰 렌토스 의원 사진. 네네. 바로 이분입니다. 톰 렌토스 의원은, 헝가리 출신으로서 유대인이죠. 이분은, 국회의원을 미국에 와서, 열심히 또 그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그 일을 해서, 그 캘리포니아에서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하원의원을 하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게 되면은 그 나치의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 유대인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그런 생존자로서 당시 미 의회의 홀로코스트의 유일한 생존자로서 미국에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성공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 나치의 만행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 미래 인류 사회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인권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에 기초해서 이분이 만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미 의회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라는 것입니다. 이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에서 세계 각국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권 탄압을 받는 사람들의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미 의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곤 합니다만, 가장 최근에 이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북한 탈북자로서 그 지금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의원이 된 지성호 의원, 지성호 의원의 미 의회 증언을 이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주도를 했고요. 물론 거기에는 수잔 솔티의 그 북한 자유연대 대표, 수잔 솔티와 같은 북한의 미국의 워싱턴의 유명한 인권운동가죠. 이런 분들이 앞장서 도와줬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북한에 계속해서 전단물을 보내는 박상학 북한 자유연합 공동대표, 이런 분들을 다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이분들을 다 증언대에 세워서 소개를 했었죠. 이번에 또한 지금 여러분 사진 자료 화면으로 보는 수잔 솔티는 작년 9월 1일 날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려 약 14,832명이 서명한 정광훈 목사에 대한 인권 탄압과 종교 탄압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장본인입니다. 이분이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서 정광훈 목사님과 그리고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를 확진자를 확산했다는 그러한 그 유언비어를 유포하면서 탄압을 가한 데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미국의 종교 자유와 인권과 관련된 시민단체들 대표, 무려 미국의 시민단체 대표 266개 단체의 단체장들의 그 사인과, 그리고 무려 57개국에서 14,832명의 서명을 받아서 문재인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장본인이 바로 이 수잔 솔티 북한 인권운동가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 앞장서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인권 탄압과 종교 탄압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고발을 하심으로 인해서 국제사회가 정광훈 목사님에게 관심을 갖는 그러한 일들을 도와주는 중요한 분들입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이번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Summit 2021 국제 종교 자유 지도자 2001년 그 회의에서 정광훈 목사님의 증언이 채택이 되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이 그 서밋으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그리고 클로징 디너에서 연설한 동영상이 소개되면서 모든 이 인권 탄압과 종교 탄압에 관한 그 심각성을 깨우쳐주는 데 있어서 또 이 일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바로 OKN, 다시 말하면 원 코리아 네트워크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하와이와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한국의 종교와 인권의 자유,
그리고 보수 정치의 그러한 그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애국 단체죠. 애니첸 회장이 여기 공동 대표로 있고 이 관계자들이 이번에 또 많은 수고를 뒤에서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국민혁명당 정책위 의장의 자격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표하는 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애국동지 여러분, 자유우파 국민동지 여러분, 그리고 1000만 당원 가입을 위해서 오늘도 분주에 애쓰시는 국민혁명당 지지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에 기초한 건국정신,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한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발전에 대한 그 개발 정신을 오늘 이 시대에 새로운 경제 정책을 통하여서 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성장 사회를 만들므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 실업이 완전히 해소되고 전 국민이 고용 100%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자유통일국가의 미래를 향한 국민혁명당과 함께 이 혁명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더위에 고생하고 코로나로 고생하지만은 나라를 살리는 애국심의 그 단결된 마음으로 1000만 당원 가입 운동에 여러분 적극 나서 주시고, 특별히 8월 15일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국민혁명당 그리고 대한민국 애국 모두 시민단체가 직결되어서 여는 8.15 그날을 여러분들 기다리며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운동에 여러분 하나같이 애국심 구국 운동의 차원에서 모두가 총단합하고 단결된 힘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한번 바꾸어 나가 봅시다. 우리 국민혁명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정광훈 목사 그리고 국민혁명당 정광훈 당대표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혁명의 시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1000만 당원 가입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한번 멋지게 바꿔봅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당원 가입 안내 영상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널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검색란에 너하라TV 채널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국민혁명당 라이브 영상을 클릭해볼게요. 네, 그리고 아래 표시로 된 이 더보기란을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 영어로 적힌 파란 색깔 링크 창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시면 국민혁명당 당원 가입 신청서가 나옵니다. 이제 이름이라고 30대 경찰이 뇌출혈이 일어나고 50대 경찰이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근데 인과관계라는 게요, 아까 전에 그 목사님, 경남에 계시는 목사님 금요일 날 장례식 한 그 장모님, 그 인생 종친 거예요. 근데 뇌에 약한 부위가 있으니까 터지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나 제가 지난주에 이게 혈전이 생긴다 했죠. 혈전이 생기면서 이게 특이점이 출혈성 경량도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혈이 잘 되는, 백신의 부작용이 출혈이 잘 될 수가 있고 또 압이 올라가서요, 백신 맞고 나서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머리에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이 오고 강하게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부위가 터진 거죠. 그러면은 약해서 죽은 거지 코로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가 아니거든요. 그거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심근경색이, 혈관이 평소에 80-90% 막혀 있는 사람이 이게 혈전이 잘 생기니까 나머지 다 10% 막혀버리면 심근경색으로 죽었나? 그러면은 단 한 명 백남기 가지고는 왜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백남기가 뭐로 죽었습니까? 신부전으로 죽었어요. 맞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맞아서 죽었다고 해가지고 경찰청장까지 사과했잖아요. 자기들이 인과관계를 말할 때는 백남기나 무슨 삼성 반도체나 이런 거 할 때는 완전히 다른 논리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탄압하고 야외 집회를 탄압할 때는 단 한 명의 국민 생명, 단 한 명의 확진자 나오면 어떡할래 이러고, 백신 맞고 나서 26명, 27명, 30명씩 일주일에 죽어도 그거 가지고 뭐 하냐. 생명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농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개분 며느리한테 그러세요. 자, 코로나 백신 맞고 1년 동안 계산해 보면 1,500명 죽게 돼 있다. 2,000명 죽게 돼 있다. 코로나 백신 안 맞고 지난 1년 동안 국민 1,500명밖에 안 죽었다. 그러면 선택의 문제지. 이걸 왜 며느리 네가 나한테 우파들이 이 국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이 핵심될 때가 와가는데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지금 상태로 볼 때 이 정말로 진보다 이게 오히려 퇴보고 그다음에 국민이 진보라고 자처하는 놈들이 퇴보야. 오히려 퇴보죠. 퇴행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국민이 중심이 돼가지고 저는 누군가가 나와서 이 나라의 스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누군가 이제 제2의 박정희 장군이 나온다. 누군가 나옵니다. 지금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왜냐하면 쟤들 부정선거로 또 선거해 먹으면요, 뭐 쟤들 또 먹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야 돼 지금. 이미 이때까지 저 부정선거 뭐 재판도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럼 다음 대통령 선거에 부정선 해 먹어서 아니 여기서 인기 있는 사람 내보내면 뭐해? 그러면 부정해 먹으면 그만인데. 그러면요 이제 끝나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잘 지적하신 뒤집어 거예요. 엎어야 돼요. 제2의 박정희 장군이 뭐 전자개표하죠, 사전투표하죠,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뺏기고 있죠. 뭐 뭘로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이 그 열망하는 거는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둘이서 힘을 합쳐서 어떻게 나라를 좀 구해라. 오죽 지금 국민의힘에 뭐 없으니까 거기 뭐 기댈 사람이 없잖아요. 뭐. 당 자체도 기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럼요. 그 둘이 예를 들어서 그때는 군사 혁명이었으면 장군의 그 박정희 장군과 김종필. 그게 그 유명한 대한해협 작전이에요. 그렇습니다. 두 분 그때 전사. 부상, 두 분 전사. 네, 근데 그때 그분들을 57년 만에 세상에. 찾아서 또 훈장을 해드렸다 그래요. 저 집사님, 하나님은 언제부터 믿으셨어요? 계기는 우리 저 마누라하고 연애할 때 계기가 됐어요. 믿는 분을 만났어요? 예? 그분 믿는지 안 믿는지 오늘 교회 다닐 때다.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데이트하다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시던가요?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이저 진해 그 벚꽃밭 있잖아요. 4월달인데 나 출동 갔다 와서 말이지. 벚꽃 축제. 그래서 이제 우리 색시들 사람 그러고서 이제 그 고향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한참 아이고 사랑을 속삭이는 것이 소리. 그랬는데 말이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저 군인들도 그런 시간은 일요일 날이거든. 그래서 그 꽃밭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지. 그 왼편에 그 언덕이 있는데 거기서 종소리가 나더라고. 그러더니 말이야 이 색시가 말이야 하는 얘기가 말이야 탁 일어서. 그래서 말이야 아이고 어디 가냐고 말이야. 아이고 다음 주일에 만나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말이야. 그 옆에 그 교회야. 언덕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종소리가 나는 거라. 그러니까 저녁 예배 시간 말이지. 그래서 교회로 가버리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럼 그 갔냐 이거다. 그래 생각 웃으면서 이렇게 아리조나, 펜실베니아, 조지아 등 미국의 각지에서 2020년 대선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며 선거 투명성과 또 정직성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최근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엑시오스 기사에 따르면 2022년 중간선거에 이르기 전 카말라 해리스와 민주당은 약 2,500만 달러를 들여서 그들의 유권자 접근성 계획을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던 광복회 의장 김원의 2003년도에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입니다. 북한을 갔다 오더니 첫 마디 기자들 만나 뭐라고 하냐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되겠다. 왜? 연정, 고려연방제 그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되겠다. 이런 망나니 같은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또 뭐 여러 가지 20만 박사가 친일파라든지 안희택 선대에 친일파라든지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부정하는, 또는 뭐 아까 우리 어떤 분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이란 이런 막말을 하는, 그리고도 청와대나 집권당에다 말 한마디 없이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욱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 이재명 집권당 후보입니다. 중국으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중국의 AI가 가치 있는 정보를 다시 분류한 다음에 중국 공산당에 보내면 중국 공산당에서 다 보고 이거 영국 장관이잖아. 이거 불륜이네 이거. 그걸 보내면은 그거를 다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영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게 보내겠죠. 야, 이런 거 우리가 잡았으니까 영국에 있는 중국 대사한테 이거 가지고 와서 그 영국의 장관 협박해서 중국말 안 들어오면 너 끝장난다고 협박해. 그리고 이거 받아내.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영국 장관이 딱 보고, 야, 나는 대영 제국의 장관이야. 중국 공산당, 니들이 나를 협박해? 나 장관 그만두면 그만이야. 그러나 중국 공산당, 니놈들의 협박에 내가 넘어갈 것 같아? 난 당당하게 물러날 거야. 그러나 니놈들의 그 못된 짓은 다 전 세계에 까발킬 거야. 까발켜버렸어요, 실제로. 그래서 영국 장관실에서 이 내용을 다 그냥 까발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충 알았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하이크 비전이 못된 짓 한다는 거 다 알게 됐죠. 여러분, 제품 살 때 반드시 중국제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시고 사시고요. 저도 이거 모르고 산 겁니다. 저도 이거 몇 년 됐는데 산 지가 뭐 4대를 샀는데 지금 2대만 지금 연결했는데 인터넷은 끊어놨어요. 그냥 단순히 녹화만 되게 만들어놔서 다음에 제가 필요할 때만 보고 있지 이걸 인터넷에 연결 안 했어요. 이건 인터넷에 연결하는 순간 얘가 간첩이에요. 얘가 모든 데이터를 중국으로 다 송출하니까. 자,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영국을 협박해서 큰 걸 얻어먹으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쪽박 차는 거죠. 아마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 하이크 비전이라는 중국제 CCTV 카메라를 사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중국제 이 간첩 제품, 노트북이든 컴퓨터든 이 중국제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이런 CCTV 카메라 같은 중국제 절대로 사시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부인이 일레인 차오라고 중국계 여자입니다. 원래 대만 출신처럼 알려졌지만 사실은 차오의 아버지인 제임스 차오가 중국 장점인과 교통대학의 동기동창으로 말이 대만 출신이지 혈육의 뿌리와 사업적 기반, 인맥은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선박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를 만든 돈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일레인 차오는 중국 관련 로비를 하면서 떼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맥코널의 7선 상원 의원으로서의 경력의 이면에 일레인 차오, 그의 부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 당선될 때 70만 표 내지 100만 표로 당선됐다고 하니까 켄터키주라는 작은 주에서 그만큼 별로 인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뽑혔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어느 정도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맥코널의 뒷배, 일레인 차오의 중국 정치 자금이 그 배경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라는 게 리더가 되려면 그만큼 돈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지 잘생기지도 못했고 서양 사람들의 기준에서도 뭔가 불만이 가득하고 뚱한 얼굴 표정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얼굴이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한다는 말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왠지 그를 알고 나서 다시 그의 얼굴을 보면 언제나 언짢은 것처럼 웃지도 않고 무뚝뚝하고 뚱한 표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쩐지 그는 평생 음험한 음모를 꾸미면서 살았을 그런 얼굴 인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그토록 오래 살아남기까지 처가 집안의 자금력의 뒷받침과 딥스테이트와의 오랜 정치적, 경제적 거래가 있었을 것임을 짐작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힘을 갖고 있을 때는 나름 트럼프에게 협조적으로 대했던 것도 어찌 보면 그의 동물적인 정치적 감각의 산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11월 3일, 그날은 대선도 있었지만
총 35명의 상원 의원을 뽑는 선거도 있었는데 미치 맥코넬은 7번째 상원 의원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치 맥코넬은 정치 생명이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켄터키주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크게 밀리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미치 맥코넬의 정치 생명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맥코넬은 트럼프의 인기를 이용하고자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애원하다시피 선거 지원을 부탁했고, 트럼프는 자신의 바쁜 선거 유세 와중에서도 맥코넬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트럼프의 지원 덕분에 육선을 끝으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을 뻔했던 미치 맥코넬이 살아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 부부가 한 짓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던 미치 맥코넬의 태도가 돌변하는 데는 채 한 달도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부인이 중국계라서 그런지 맥코넬도 중국 사람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서양 신사라면 절대 그럴 수 없는, 신사답지 못한 중국인이나 할 법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첫째, 작년 12월 20일 선거 X에 대한 공화당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분위기에서 미치 맥코넬은 바이든에게 당선을 축하한다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맥코넬이 가진 정치적 비중 때문에 이 전화 사건은 트럼프와 트럼프의 지지자들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원 원내 총무라는 위치. 그나마 우리 신상님은 부자들 돈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그런 포퓰리즘 짓을 안 했는데, 그나마 우리 노짱은 한미 FTA하고 이라크에 파병이라도 했는데, 이번 정부는 진짜 혼모노 같아.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완벽하게 백해무익한 정부. 국민들 삶 다 박살내놓고 윤서인이만 팔자 좋게 만들어주는 정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고마워할 게 하나도 없는 정부. 여태까지 나라 만들고 일으켜놓은 세력들의 공 위에 앉아서 그거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나라 말아먹는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 마음을 다스려야지. 오늘의 결론. 한반도는 수천 년간 가난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 전임들 말대로라면 이승만이 착살내고 박정희가 탄압하고 전두환이 학살한 나라가 도대체 지금 왜 이렇게 잘 사는지 생각해보자.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판, 그거 누가 개고생해가면서 만들었는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지금 그 판을 부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한번 잘 생각해보자. 다 작살나고 어영부영 북한이랑 합쳐지기 전에 바로 지금 한번 생각해보자. 이제는 너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왔어. 저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 네 입에 있던 베이컨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이제 다들 관심 갖자. 그리고 어떻게든 다 무너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자. 다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무방한 날이 올 때까지 지금은 관심 좀 갖자. 이제 내가 우익인 이유를 알겠지. 나는 머리에 뿔이 나 있지도 않아. 나는 그렇게 악마가 아니야. 그냥 고마운 사람들한테 고마운 줄 알아. 허리를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너 내 돌을 주어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존경하는 선교사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수많은 결실을 거두는 영광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세계선교연대 포럼은 이들이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필요를 채우시며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파송교회 목회자와 기도 후원자 모든 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지면으로 옮겨주신 선교사님, 한국 교단의 중추적인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며 선교의 비전을 제시해준 목회자님, 평신도로서 선교 동역자 분들, 선교 신학의 핵심적인 방향을 설정해주신 교수님, 한 분 한 분의 옥고를 보내주신 덕분에 선교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계선교연대 포럼은 2010 얼마나 할 일이 많고, 그냥 막 해외, 국내에 있는 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죠. 방문하죠. 사람이 우리가 그 뭡니까? 지금 뭡니까? 텔레비 정기 방송에도 시청률이 어떤 뭐 유튜브 시청률보다도 안 나오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텔레비에서 그냥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만들어도 유튜브 내가 혼자 방송했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봤다. 그럼 이 사람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뭔가 정보력이라든가 어떤 데이터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아니면 뭐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우리가 뭐 사역을 하는데 목표를 그냥 이제 내가 뭐를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이런 플레이 여기서부터 A부터 이게 Z까지 이걸 딱 구상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람이 하나 지쳐버리는 거예요. 누가 끌어주지 않으니까. 네? 우리 공부도 그렇잖아요. 나 혼자 그냥 시험도 안 보고 내가 학교도 안 가고 혼자 공부하고 하다가 누가 하다 보면 말아버리잖아요. 근데 학교를 다니면 또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친구들도 하니까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졸업도 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뭐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 로드맵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유튜브를 만들고 내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데다 올리니까 사람들이 오고 올리니까 여기서 만나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다 그럼 지나가다가 종로가를 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커피도 먹고 밥도 먹다 보니까 야 우리 교회가 또 그 사람들 우리 교회로 와서 방문해 보니까 자기들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네가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알려지게 되고 쉽게 말하면 성도는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교회지만 외부에서는 SNS, 온라인에서는 유명한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 영원히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을 구름의 불길 따라 선교로 일어나리라. 오징어가 핍박이와도 할렐루야 박수를 함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길 가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가는 가리라 지금